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인천시 화이팅! 추미애 당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방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인천과 함께 한다 하는 새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 그동안 최고위에서 인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박남춘 최고위원께서 또 특별히 저 2월 9일인가요? 네. 그동안 열심히 봉직을 해주셨는데 떠나시기 전에 우리가 또 인천에서 시민께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인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새해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남북 단일팀이죠. 여자 아이스하키팀에 대한 단일팀에 대한 평가전이 열렸습니다.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선학경기장, 네, 인천 선학경기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이셔서 환영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시민 호응 속에서 외신들도 주목하고 외신발 뉴스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인천에서 남북 단일팀 평가전을 보고 이제 9일이면 평창에서 개막전이 개막식이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 둘씩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 둘씩 제자리 돌려놓는 것이 시민이 만든 국민이 만든 국민 주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대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국민의 해상 안전을 책임질 해양경찰청도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인천 최고위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약속드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공약을 올해 안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는 인천 시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민단체가 3년 동안 기울여왔던 노력의 결과를 하겠습니다. 그 채 선봉에 서주셨던 박남춘 최고위원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박수를 한번 하시죠.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 타워로서 책임을 외면한 채 일선에서 해경에만 책임을 묻고 해경 해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러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크게 달했고 많은 전문 인력이 이탈하면서 해양 안전을 지켜내는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인천은 북방 한계선 NLL과 배타적 경제 수역에 인접한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또 서해 평화 협력지대 조성 등 남북 평화와 경제 협력의 전초 기지로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해경의 인천 복귀는 대한민국이 해상 주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임과 동시에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지역 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인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해경이 국민 안전과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데 최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생각만 해도 그동안 쏟았던 땀과 눈물, 열정이 생각나죠. 70억 세계인의 평화축제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세계인의 눈과 귀는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에 집중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창올림픽에 참여한 세계 각국 선수단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뜨거운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에 평창올림픽은 단막극이 아니라 장편 대서사시의 첫 소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복원되었고 통신선이 복구되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에 전략 폭격기가 날아다니던 한반도에는 남북을 잇는 땅길에 이어 남북한 선수들이 오가는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선수들의 피땀 못지않게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는 세계 정상들의 외교 무대로도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 일본은 최정상급 인사들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북한의 헌법상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대표단의 면면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번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는 물론 북미 간 대화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러시아 역시 한반도 평화 외교 무대에 무게감 있는 고위급 인사를 보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북한도 주변 강대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최고위급 인사를 보내 남북 대화는 물론이거니와 북미 간 소통의 기회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도 이제는 온 국민이 어렵게 유치한 평창올림픽에 대해 시집과 생떼를 끝내고 70억 세계인의 평화제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은 곧 평화올림픽이고 민생올림픽이고 경제올림픽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현직 담당 검사의 충격적인 권력형 외압 폭로가 있었습니다. 강원랜드는 무려 493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는 의혹으로 비리랜드로 불렸었고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수십 명이 청탁자로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사건의 규모와는 달리 당시 검찰은 1년 2개월간 수사를 했지만 겨우 몇 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시켰습니다. 당시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국민적 비판에 검찰은 외압은 절대 없었다 손사래를 쳤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담당 검사였던 안미현 검사는 강원랜드의 특혜 채용, 권력형 채용 의혹 수사에 대해 당시 춘천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또렷하게 폭로했습니다. 외압의 배후자로 지목된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단순한 채용비리 사건 자체를 넘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축소 그리고 권력형 외압에 대한 진상조사로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회 법사위원장, 전직 검찰총장과 지검장 등이 연루된 권력형 외압 의혹이기 때문에 검찰 자체의 진상조사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법무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고강도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격도 없이 자리에 앉아 검찰 개혁을 가로막고 공수처 도입을 회방을 놓았던 진짜 이유가 검찰과의 물밑 거래였는지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며칠 전 서지현 검사의 폭로 그리고 연이은 안미현 검사의 폭로를 보면서 검찰에게 더 이상 자정 능력을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망한 일인지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견제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이 안에서부터 썩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법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졌고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피해로 떠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최대 개혁 과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권력형 외압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공수처 등 검찰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박남춘 최고위원 겸 인천시당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대양 주권 수호의 천병인 배경이 인천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1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대양경찰의 인천 환원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인천시당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배경 환원을 위해 노력해오신 인천 시민 및 당원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이곳 인천에서 열린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대제도약을 준비하는 인천과 인천 시민을 응원하기 위한 추미애 당 대표님 등 당 지도부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 지역위원장님들 대표님과 우리 당직자 여러분께 큰 박수로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예, 1953년 내무부 소속으로 창설된 해경은 1979년 인천 연안부의 터를 잡은 이래 NLL 안보태세 형립과 중국 어선의 불법조 단속, 서해 치안 및 각종 해상 재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의 희생양 만들기의 일환으로 해경은 해체됐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화됐습니다. 심지어 국민안전처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해경도 덩달아 인천을 떠나 내륙 한가운데로 옮겨지기까지 했습니다. 바다를 지켜야 할 해경이 해체되고 37년 만에 내륙으로 이전하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폭증한 반면 단속 건수는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증명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소위 친박 실세임을 자처하던 당시 인천지역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배경의 해체나 세종 이전을 수수방관했고 심지어 이전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배경의 인천 존치가 가능하다는 식의 여론전을 피며 인천 시민을 우롱했습니다. 반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촛불 혁명 속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1년도 되기 전에 배경 부활에 이어 인천 환원을 확정지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부르짖던 비정상의 정상화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배경 부활과 인천 환원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는 제3연륙교 착공,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사업 시행 결정, 서해오도 여객선 중공연제 추진, GTX B노선 추진 등 인천 시민과의 약속을 쉼없이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인 정권교체가 시민의 삶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바쁜 인천입니다. 여전히 인천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전제하에 수도권 규제와 예산지원 차별 등을 감수하면서도 자치 역량 강화에서 오히려 소외됐습니다. 송도, 영종, 청라 등 국제도시 사업으로 글로벌 역량은 다소 강화됐지만 그 사이
구도심 정체로 인한 도시발전 불균형은 커져가고 있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의 도심 내 집적화로 환경오염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의 부재로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인천이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경제자유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경쟁도시로의 위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보여주기식 치적사업에만 매몰되지 말고 인천 시민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보양하고 자살률, 교통사고 산업재해 감소 등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이고 근본적으로 높여드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진정 시민들의 삶이 바뀌었다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의 권력이 함께 교체되어야 합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골목 구석구석까지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인천을 만들고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어루만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덧셈의 정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지방권력 교체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를 모두 안수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준비된 추미애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인천을 새롭게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범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당과 정부를 위해서 정말 중심을 다해서 봉직을 해주신 우리 박남순 최고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안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지현 검사에 이어서 안미연 검사가 소위 어려운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군사문화의 부검가는 검찰의 그 철저한 위기질서 속에서 하신 폭로이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은 정말로 높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미연 검사의 말 중에 실세 국회의원을 수사하는데 제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라는 이 말 속에 그 절절함이 배어나옵니다. 몇 개의 팩트를 정리하고 추미애 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개선책을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검찰총장과 면담 후에 춘천지검장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사건 처리를 불구속 기소하도록 결정을 했다.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의 영향력 행사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는 물론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들이 언급된 증거까지, 그 증거 목록까지 삭제하도록 했다. 권성동 의원이 불편해하신다. 춘천지검 수사팀 회의를 통해 권성동 의원의 소환을 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으나 묵살되었다. 염동열 의원이 사개추 의원이 되면서 그 소환 직전에 이 사건에 가장 정통한 안미연 검사가 전격적으로 교체되었다. 재수사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 전직 고검장, 그 당시 고검장입니다. 그리고 최흥집의 측근이 수도 없이 많은 전화통화의 정황이 있었다. 자, 이쯤 되면 이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된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대한 개입 의혹 수사는 철저한 축소와 은폐 그리고 외압으로 점철됐다고 봄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미애 대표님 말씀처럼 권성동 의원은 즉각적으로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수사위원장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축소되고 외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무검찰은 첫째,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두 번째, 이 수사를 정말 원없이 하고 싶었던 담당 안미연 검사 등에 있었던 축소 외압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또 특검이라는 것을 연치 못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 강원랜드 수사 축소 외압 사건이야말로 검찰의 조직 문화가 그대로 드러난 본질적인 사건입니다. 동기와 동향, 상하 위계 질서에 의한 조직 문화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축소 외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검찰에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범죄를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대안으로 얘기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간의 권한의 적절한 배분과 통제의 관점이지 고위공직자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정답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경찰 역시 철저한 상하 위계 질서와 경찰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 문화가 그대로 뿌리 깊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기와 동향, 각종 연고로부터 자유롭고 조직 문화로부터 자유로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만이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은 홍영표 국회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인천을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 인천 의원들과 원외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경의 인천 환원은 사필 규정입니다. 당시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많은 인천 시민들이 분노했었습니다. 특히 유정복 시장과 친박 실세들이 당시에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또 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프랜카드를 내걸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프랜카드를 걸었습니다. 인천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이 지난 4년 동안 인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중요한 공약들, 제3연유교라든지 또 7호선 청라 연장, 수도권 매립지 문제 어느 하나 중요한 인천의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해경까지 세종시로 내려가니까 당시에 인천 시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시당위원장은 특히 행안위 간사로서 당시에 인천 환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지난 대선 때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 시민들에게 그 인천 약속한 공약을 이렇게 이행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시는 지금 이제 3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가 늘어난 만큼 인천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새로운 인천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능력한 그런
지금의 시 정부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추미애 대표님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천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중심에서 앞서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